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림대학교 호흡기내과 최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국대병원 호흡기내과 김인혜입니다. 이번에 폐의 날 폐건강 생활수칙이 공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폐건강 생활수칙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 폐건강에 도움을 주는 7가지 생활수칙,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나, 하루에 한 번, 한 층 또는 2층 이상 계단 오르기. 둘, 하루에 한 번 이상 실내 환기시키기. 셋, 물을 수시로 마시고 과일과 채소 충분히 섭취하기. 넷, 손 씻기, 양치질 등 개인 위생 철저히 하기. 다섯째, 하루에 한 번 물걸레로 청소하기. 여섯,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 실내 자전거 타기. 일곱, 식사 후에 3시간 이내 눕지 않기. 7가지. 혹시 이 7가지 생활수칙이 어떤 식으로 정해졌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폐 건강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학회에서 2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제시를 한 건데요. 첫째, 하루에 2번 실내 환기시키기, 손을 자주 씻기, 그리고 물걸레로 청소하기, 이런 것들은 우리 주위의 미세먼지와 알러전을 제거할 수 있는 쉬운 생활 수칙이고요. 첫째, 하루에 한 층 또는 2층 이상 계단 오르기라든가 또 실내 자전거 타기, 이런 것 등이 우리 몸의 폐활량과 폐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운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실내 환기, 그리고 손 씻기와 양치질 등 이 개인 위생에 대한 거, 하루 한 번 청소하기, 요 3가지 수칙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내 환기는 집안에 있는 먼지와 알러전들이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 실내 환기를 통해서 그런 먼지와 알러전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통해서 그 바이러스나 미생물들이 코나 입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손 씻기와 양치질을 통해서 그 감염 경로를 최소화하시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째, 하루에 한 번 실내 물걸레로 청소하기는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곰팡이나 먼지가 되는 알러전들이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계단 오르기, 실내 자전거, 이런 운동에 대한 것들도 있어요. 이런 운동을 할 때 폐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서 폐가 건강해지는 걸까요? 실내 자전거 타기나 걷기 같은 이런 유산소 운동을 하면 쉽게 피로해지지 않고 필요하더라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심폐지구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심폐지구력이란 심장과 폐가 이런 유산소 운동에 적응하여서 최대 심박출량이라든지 혹은 최대 산소 섭취량이 증가하여서 실제 산소 섭취에 이렇게 이로운 그런 신체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도 이런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가 있는 유산소 운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번에 폐의 날에 온라인 걷기 대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걷는 운동을 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빠르게 걷는 운동도 좋은 유산소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이 차고 심박동이 빨라지고 약간 땀이 날 정도, 이 정도가 좋은 유산소 운동이 되고, 하루에 15분에서 30분 정도 걸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미국 스포츠 의학회에서는 이 정도 기준으로 7,000보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10,000보 이상은 걸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7,000보로도 충분한가 보네요, 그러면. 네, 저도 10,000보 걷기를 모든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고 운동을 하고 있어서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천천히 10,000보 걷기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빠르게 숨이 찰 정도로 심박동이 빨라질 정도로 걷는 7,000보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 미국 스포츠 운동 학회에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물, 과일, 또 채소 충분히 섭취하기, 식사 후에 3시간 이내 눕지 않기,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 보면은 사실 언뜻 생각할 때는 폐 건강보다 소화기 쪽이 연상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폐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씩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물은 우리가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지 못하고 몸이 건조한 이런 탈수가 되는 상태가 되면 기도 점막이 건조해지고, 그러면서 점막 속에 있는 섬모가 충분히 이렇게 운동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감염에 좀 더 취약하게 되고 실제 객담 같은 가래를 잘 배출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물을 섭취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시면 미세먼지가 많은 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입 안과 기도, 후두에 이렇게 미세먼지들이 많이 묻어 있을 수 있는데 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그것이 좀 씻겨 내려가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또 기관지 가래가 끈끈하신 분들이 물을 많이 섭취해서 체내 수분 함량이 많아지면 이 가래가 묽어지면서 좀 더 잘 배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이렇게 3시간 동안 눕지 않도록 하는 이유는 이렇게 바른 자세로 앉아 있거나 이제 서 있을 때와 달리 누워 있으면 이제 중력에 영향이 없어서 그 위산이 많이 역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류된 위산은 이제 만성 기침이라든지 여러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실제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증상이라든지 질병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어서 적어도 식사를 하면 3시간 정도는 바로 눕지 않는 것을 저희가 권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맵고 짜고 또 뜨거운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의외로 많은 환자분들 중에서 식도 역류 증상이 있는 환자들도 많고 위식도 역류가 실제로 있는데도 증상을 못 느끼고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유 없는 마른 기침을 한 달에서 2달, 3달 하는데 무슨 검사를 해도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쭤보면 식도 역류 증상이 있는 경우 있고 다른 기침약 필요 없이 위산 역류제만 한 달에서 2달 먹으면 이 기침이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위식도 역류에 의한 만성 기침이 많아서 식사 후 자기 전에 3시간 이상 눕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별로 폐 건강과 상관이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이렇게 섭취하면 그곳에 있는 뭐 항산화작용이 있는 물질이라든지 비타민 등을 이렇게 섭취하게 되고 이것은 이제 몸속의 염증과 이런 호흡기 질환 발생을 좀 더 줄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달에 어느 이상 이렇게 먹는 사람은 이렇게 그보다 먹지 못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 천식이라든지 폐암 같은 이런 호흡기 질환을 실제 줄인다는 이런 연구도 있어서 신선하고 이렇게 좋은 채소나 과일을 이렇게 드시는 것도 폐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이것만큼은 꼭 지켰으면 하는 중요한 생활 수칙 7가지 중에 한 가지씩만 그냥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손 씻기와 양치질 등 개인 위생 철저히 하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손 속에는 바이러스나 미생물들이 많은데 손을 자주 씻는 것이 폐 건강을 지키는데 쉽고 간단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7가지 모두 다 이렇게 중요한 그런 수칙이어서 한 가지를 고르기가 좀 너무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손 위생 외에 한 가지를 다음으로 고른다면 매일 30분 이상 적어도 주 3회 이상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여서 건강한 폐를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